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그 1과목의 3장 그 수집 및 저장 계획 중에 데이터를 이제 적재하고 저장하는 이제 저장하기 전에 적재 단계에서 저희들이 그 데이터 전처리와 후처리를 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저희들이 이제 데이터 품질 검증에 대해서 좀 살펴봤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를 적재하고 저장하는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재라는 말은 사실 이제 그 데이터 전처리와 후처리 과정이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데이터를 필터링을 한다든지 유형을 변화한다든지 뭐 정제하는 것을 이제 포함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후처리 과정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유형 변환뿐만 아니라 원하는 분석 하기 위한 형태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을 한다든지, 또 이제 구체적으로 유의미한 또는 무의미한 변수를 통합하거나 축소하거나 뭐 이런 과정을 좀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처리나 후처리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우리 이 과목에서 배우게 되는 데이터 분석 기법들, 머신러닝이라든지 데이터 마이닝 뭐 이런 기법들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저장하기 전 단계에서. 근데 분석 목적과 이제 어떤 모형을 쓸 건지에 따라서 좀 처리하는 일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하고 난 뒤에 그 필요한 일들을 이제 수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데이터를 적재하거나 저장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문서화 작업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뭐 우리가 품질 검증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데이터 유형 및 속성 파악에서 그 수집 단계 후에 뭐 필요한 문서들도 저희들이 설명을 했고, 어쨌든 매 단계마다 필요한 문서화 작업을 여러분들이 항상 신경을 쓰면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는 데이터 전처리 작업과 후처리 작업 요 내용을 좀 파악을 이제 하시면 되는데, 데이터 전처리 작업은 우리가 데이터 필터링, 그 다음에 유형 변환, 정제 이런 세 가지 작업이 있습니다. 근데 필터링은 말 그대로 이제 필터를 여과하기를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원래 이제 수집된 데이터를 여과기에 거쳐서 나오는 이런 작업을 하는데, 이제 앞 단계에서 분석 목적이 뭔지를 이제 고민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죠. 거기에 따라서 수집해야 될 데이터들이 나오고, 다양한 수집된 데이터들 중에 우리가 분석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작업을 이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비정형 데이터인 경우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써서 오류나 중복 데이터를 제거를 하고, 품질이 낮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뭐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수집을 하든지 하는 작업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필터링 작업을 안 하게 되면 우리가 분석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자연어를 이제 수집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 오류나 중복 또는 이제 품질이 안 좋은 데이터들이 그 안에 이제 포함되어서 있게 되면 이걸 그대로 저장하고 분석하는 과정으로 단계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장 공간 문제도 또 비효율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분석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가 있죠. 이런 필터링 작업을 수행하지 않게 되면. 필터링 작업이 이제 중요한 전체의 작업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 유형을 이제 변환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후처리 작업에서도 데이터 변환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데이터 값에 대한 변환 작업이지만 여기서는 어떤 데이터 그 유형의 변환죠. 우리가 컴퓨터에도 처리할 수 있는 게 아주 뭐 어떤 숫자적 개념의 데이터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어떠한 그 반정의 비정형 데이터로 수집된 거를 우리가 그 숫자 형태로 분석을 하기 위한 편리한 형태로 변환을 하고 나중에 변환된 결과 분석을 다시 그 원래의 데이터 속성, 그 유형에 맞춰서 결과를 해석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유형에 대한 변환을 고려를 해서 수집된 자료를 전처리를 하는 과정이 반드시 또 필요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이제 데이터 정제인데 이거 클렌징 한다라는 건데 결측치나 이상치 또는 노이즈 요거 또는 불일치하는 거 데이터가 원래 그 속성에서 측정돼야 되는 값이 아닌 그것이 이제 측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 적지 않은 과정에서의 시스템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사람이 이제 수집해서 저장하는 경우 어떤 적재 과정 그 전처리 전 단계에서 수집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2과목이나 3과목에서 결측치 처리하는 방법, 이상치 처리하는 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노이즈 데이터 처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다양한 기법들을 이제 사용을 해서 그 전처리를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후처리 과정에서는 데이터 변환, 데이터 통합, 데이터 축소 세 가지를 이제 수행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데이터 변환은 저희들이 그 앞에서 설명했지만 그 일관성 있는 형식으로 데이터를 변환하기 위해서 스무딩, 어그리게이션, 제너럴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그 변수 변환, 그 다음에 새로운 속성 만들어서 데이터를 분석하기 편리한 형태로 변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잡음을 앞에서 나온 이제 노이즈 데이터를 제거하는 방법 중에 어떤 그 트렌드에서 벗어나서 이것도 통계적 기법을 적용을 해야 되죠. 그 이상치나 뭐 특이한 값을 트렌드에 맞춰서 변형하는 뭐 이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합은 축소에서도 이제 비슷한 방법이 적용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연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뭐 중복 데이터를 검출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데이터의 속성 값을 측정하는 그 척도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도구의 오류로 인해서 단위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 데이터 단위를 일치시키는 이런 방법도 데이터의 통합 작업 중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축소는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많은 속성, 수많은 변수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데이터 변수 제거 작업 또는 통합 작업, 그 축소하는 작업, 그래서 유의한 변수 위주로 분석을 한다든지 할 때 그 변수를 제거하는 과정이 있죠. 전진, 후진, 그 다음에 두 가지를 혼합한 방법.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 축소 작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처리의 필터링, 유형 변환, 정제, 그 다음에 후처리의 변환, 통합, 축소 요거 작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이제 영어도 좀 같이 좀 통합해서 같이 좀 외워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처리 과정이 아닌 것은 그래서 필터링, 유형 변환, 정제 작업이 대표적이고 확대 작업은 이제 가능한 하지 않는 작업들이죠. 그 다음에 후처리 과정은 이제 변환, 통합, 축소, 필터링은 전처리 과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전처리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을 통해서 그게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변환, 통합, 축소를 해야지 변환, 통합, 축소한 다음에 필터링 하는 거는 좀 그 데이터의 처리 과정에 있어서 좀
맞지 않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필터링이라든지 기본적인 유형 변환이라든지 정제를 한 후에 데이터 변환 통합 그 값들에 대해서 변환된 전처리가 처리된 값들에 대해서 변환 통합 축소 작업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 데이터 처리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이걸 이제 우리가 표현 단위가 다른 걸 일치하는 거를 우리가 통합 과정에서 데이터 후처리 과정에서 하는 일이죠.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을 소개해요. 첫째는 데이터 전처리와 후처리를 설명하는 거고요. 그 후에 전처리와 후처리를 거친 데이터 세트를 시스템에다가 저장하는 이런 할 때 고려할 사항.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저장 시스템 어떤 하드웨어와 어떤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방법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사전에 좀 미리 생각을 좀 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장과 관리에 이제 별도의 비용이 많이 발생을 이제 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 가능한 한 좀 비용을 좀 적게 들이면서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나 물리적 시스템, 소프트웨어 솔루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장한 다음에 이제 관리적 차원의 이제 문제들이 발생할 때 이게 어떤 하나의 시스템에 이제 저장을 하는 경우 좀 효율적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좀 수평적으로 나눠서 하는 이런 방법을 좀 생각을 이제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워낙에 이제 양이 많고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장 비용이라든지 관리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솔루션들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저장 시스템을 설계할 때 데이터 분석 방식, 데이터 분석 환경, 데이터의 유형, 그 다음에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 요거를 좀 고려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분석 목적에서 어떤 분석 방식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분석 환경이 뭐고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처리해야 될 데이터 분석 모형에서 처리해야 될 데이터 유형들이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구체적으로 뭔지 이런 걸 생각하는 그런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시스템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랑 연계해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물론 이제 데이터 베이스 안에 구현할 수도 있지만 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측에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랑 연계할 때 또는 보통 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서비스적 차원에서 보면 응용 서비스를 우리가 사용자들한테 제공을 하게 되면 분명히 어떤 DB랑 연계하는 기본적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다양한 고려사항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효율적인 연계 방안을 설계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데이터 의 유형, 크기, 그다음에 어떻게 저장할 건지, 언제 동안 저장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 이제 디스크의 용량이 대표적이 되겠죠. 메모리. 그래서 아카이브 형태인지 데이터가 어느 정도 저장할 수 있는지, 지금 남아 있는 여유 자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새로 도입되는 새로 적재되거나 저장되는 어떤 데이터들을 충분히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자원으로 저장이라든지 관리가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즘은 이제 워낙에 이제 클라우드가 보편적이 되기 때문에 이걸 뭐 프라이빗하게 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 퍼블릭을 이용을 할 건지에 대한 어떤 안정성, 신뢰성을 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저장 시스템을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적인 저장 시스템을 한 저장 시스템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시스템에 대한 저장 시스템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요 저장 시스템을 정하기 전에 전 단계에서 하는 게 있어요. 사전 계획, 그 다음에 우리가 시스템을 설계한 다음에 사용하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계획에서는 이런 요인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죠. 안정성, 신뢰성, 접근성,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을 누가 사용할 건지, 누가 관리할 건지, 그 다음에 여기서 저장되는 데이터의 특성들, 그렇죠? 세부 수립 계획은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또 있으니까 보면 이런 저장 시스템 점검 리스트를 만들어서 꼼꼼하게 하나씩 좀 체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스케줄, 그 다음에 샘플 데이터하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좀 바람직하겠죠. 그 다음에 적재해보고 저장해보고 이런 일정을 좀 잡는, 누가 어떤 그 스케줄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수집 시스템이 별도로 있다 그러면 그랑 연계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이제 저장 시스템하고 처리 시스템하고 또 연결해야 되니까 그랑 연결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이제 검증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수립하는, 체계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수립하는 방안이 이제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은, 제가 정형 데이터인 경우는 뭐 릴레이션 DB를 좀 쓰고요. 비정형 데이터인 경우는 NoSQL이라든가 요즘 많이 쓰는 하드 파일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고, 반정형 뭐 어떤 거든지 두 가지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이제 보통 많이 쓰고 있는 게 지금도 릴레이션 데이터베이스가 대표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로 사용을 하고, 요거와 관련된 DBMS도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 기초를 둔 대표적인 데이터 저장 시스템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별로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다음 데이터 마트라는 용어를 좀 많이 씁니다. 자기 어떤 특별한 기업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이거를 이제 보통 릴레이션 DB 또는 뭐 다른 형태로 분산형으로도 운영을 하고 다양한 형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거는 이제 외부와랑은 좀 상당히 연계라든지 이게 보안 때문에 좀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말 그대로 이제 창고 형태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무나 창고를 열 수가 없는, 안에서만 기업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든지 기업의 운영을 하기 위한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되겠죠. 이런 자료들은 뭐 기업이나 뭐 어떤 기관에서 보면 영구적인 자료 보관의 형태로도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겠죠. 그걸 우리가 비휘발성 데이터 셋들이라고 하는데, 뭐 휘발성,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사용 후 폐기하는 이런 데이터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보관해야 될 데이터 셋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 형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좀 회사 전체로 봤을 때 또 그룹이나 뭐 부서별로 나눠서 하는 형태의 데이터 저장 공간은 데이터 마트라는 얘기를 좀 합니다. 그다음 EAI는 보통 보면 데이터들이 기업에서 갖고 있는 것들이 기업들 사이에 연계하는 것, 특히 이제 큰 뭐 대기업에서 보면 여러 가지 하부, 세부 이제 자회사들이 좀 있겠죠. 그들 사이에는 또 효율적인 연계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 솔루션들을 저희들이 또 EAI라는 말을 또 표현을 합니다. 이 인터페이스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 각각의 그런 것들도
요즘 기업들에서는 이제 일반화 되게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기술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사전 계획을 수립하고 저장 시스템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 이제 이런 5가지 데이터 모델을 뭘 쓸 거냐, 확장성은 어떻게 할 거냐, 트랜잭션 일관성은 어떻게 반영할 거냐, 쿼리는 어떻게 지원할 거냐, 그 다음에 요거 시스템, 저장 시스템의 접근성을 또 어떻게 반영을 해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기능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저장 시스템의 운영 관리 측면에서 고려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분산 파일, 그 다음에 RDB, NoSQL 뭐 이 3가지로 얘기를 하죠. 이제 분산은 뭐 기본적인 이제 분산 파일 시스템, 파일 형태죠. 이제 요거는 뭐 우리 대용량인 경우 파일 형태로 저장을 좀 하고, 얘를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는 또 릴레이션 DB라든지 NoSQL이라는 건 not only SQL이죠. 그래서 릴레이션 DB는 ACID라는 기본적인 특성이 이렇게 있어요. 원자성, 일관성, 고립성, 지속성. 이 4가지가 데이터베이스의 이제 릴레이션 DB의 핵심적인 특징인데, 요것 중에 이제 일관성을 좀 완화해서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형태가 요즘 이제 많이 쓰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 NoSQL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대표적으로 몽고DB를 포함을 해가지고 요즘 이제 카산드라, HBase, 하이퍼테블, 다이나모, 레디스 뭐 이런 카우치 DB, 심플 DB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일반화돼서 유료 또는 무료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몽고DB의 핵심적인 형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일관성에 대한 특징, 요거를 좀 일부 좀 완화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릴레이션 DB보다 약간 좀 ACID로 엑시드라고 그러는데, 기본적인 릴레이션 DB와 이제 기본적인 형태는 유사하지만 일관성 측면에서 어떤 데이터의 하부 구조들, 이거를 좀 릴레이션 DB에서 정한 규칙을 좀 완화시켜서 구현하고 있는 게 NoSQL입니다. 근데 그게 대표적으로 몽고DB가 되겠죠. 그래서 몽고DB에서는 이렇게 좀 분산형 파일 구조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분산형으로 샤드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각각 몽고의 인스턴스라고 그러고, 이제 워낙에 빅데이터가 양이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얘를 분할해서 기본적으로 저장을 하고, 각각을 이제 뭐 클라이언트 형태, 서버 형태로 보고 컨피규레이션 서버를 운영을 하면서 요들 사이에 데이터들을 오가는 길들을 라우터라는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써가지고 인터페이스 역할을 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또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하드웨어는 뭐 분산, 그다음에 병렬, 클라우드 형태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클라우드로서 이제 뭐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인프라스트럭처, 플랫폼,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임대 형식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제공해주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많이 있죠. 이걸 보통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요 분산 컴퓨팅의 대표적인 형태들이죠. 그리드 형태. 그 다음에 요 머신러닝과 딥러닝에서 사용하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저게 이제 저희들이 알파고 같은 경우도 요즘은 이제 TPU라는 형태로 바뀌었지만 초창기 모델은 다 요 모델을 썼었습니다. 뭐 CPU가 핵심적인 컴퓨터의 어떤 하드웨어의 이제 성능을 좀 잘 좌우하죠. 처리 속도. FPGA는 이제 아예 인베디드 형태로 반도체에서 아예 분석용으로 설계를 해달라고 해서 맞춤형으로 만들어져 나오는 형태의 하드웨어도 요즘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뭐 소프트웨어는 이제 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양한 형태의 그 소프트웨어들이 워낙이 이렇게 이제 기능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 그 우리가 최종적으로 데이터 저장 방식의 시스템을 선정을 할 때인데 사전 계획 후에 저장 시스템을 선정할 때의 주요 고려사항,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문서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능성, 분석 방식, 환경, 데이터 유형, 기존 시스템 연계 어떻게 할 건지, 최종적으로 우리가 NoSQL에 몽고를 썼다. 뭐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그 검토한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 놓는 작업이 또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뭐 저장 목적을 파악하고 비교 분석을 해서 기존 시스템하고 연계를 하고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그 선정 결과 보고서 작성까지 이런 작업들을 수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목적을 파악하고 저장 방식을 비교하고 연계 검토하고 저장 시스템을 선정하고 검증하는 뭐 이런 방법을 그 순서를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1과목에서는 빅데이터의 이해와 데이터 수집 및 저장 큰 타이틀하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고, 기본적으로 빅데이터의 특징, 이해, 산업, 그 다음에 그 기술 및 제도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거, 개인정보 처리, 그 다음에 분석 그 절차,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수집, 그 다음에 그 변환, 그 다음에 비식별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까지 뭐 이런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과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